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온주민 1,500만여 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1인당 $200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온주 18세 이상의 모든 납세자와 캐나다 육아비 지원을 받는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 셋을 둔 부부의 경우 총 $1,000 수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31일 온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2023년 소득세 신고를 하고 다시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올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올해 파산하거나 수감 중인 사람은 제외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정부는 이들 역시 납세자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200 수표는 내년 초부터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온주에 거주하는 성인 1,250만여 명과 어린이 250만여 명에게 총 $30억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물가의 지방 매출세가 늘었고 연방정부의 자본이득세 변경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온주 자유당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수표 대신 그동안 약속해왔던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예정된 2026년 총선에 앞서 내년 조기 총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야당들도 내년 봄 조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 보수당이 오는 총선에서 집권하게 되면 신규 주택에 대한 연방 판매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세 폐지 대상은 $1,000,000 미만의 신규 주택입니다. 어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저스틴 트루도 정부 이전만 해도 소득 중간값의 39%만 있어도 주택 소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젠 거의 60%에 달한다며 자유당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당이 집권하면 $1,000,000 미만의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연방 판매세를 없애 구매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보수당에 따르면 $800,000여 달러 주택을 구매할 경우 $40,000 또는 연간 $2,200의 모기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3만여 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수당은 덧붙였습니다. 보수당은 $1,000,000 미만의 모든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집값의 5%인 연방 판매세를 폐지하게 되면 중산층 가정들이 더 수월하게 주택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주택건설협회는 업체들 역시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금 폐지로 절감된 비용을 구매자 혜택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보수당 발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도 국민들의 주택 소유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환영하며 향후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리에브 대표는 주택가속기금과 주택인프라기금 삭감을 통해 세금 감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신민당은 주택가속기금은 주택 건설에 도움을 준다며 보수당 정책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자유당 역시 보수당 정책을 우려했습니다. 건설협회는 보수당이 삭감하려는 두 가지 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캐나다에서 $350,000 미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연방 판매세에 대해 최대 36%인 $6,3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50,000 이상 44만 9천여 달러인 경우엔 주택 가격에 따라 환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각 주에서 지방 판매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지난해 9월 자유당 정부는 신규 임대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상이나 혜택, 보험 등 여러 요소를 비교한 신용카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금융 비교 업체인 머니다 CA는 125개 넘는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보상 가치와 여행이나 라이프스타일 혜택, 보험 적용 등의 주요 요소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신용카드는 아멕스 카드로 나왔습니다. 아멕스는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차지했고, 또한 식당이나 식품점 포인트, 라이드쉐어, 주유 등 포인트의 다양성도 두드러졌습니다. 여행 신용카드로는 CIBC 에어로플랜 비자 인피니트가 꼽혔습니다. 에어캐나다 구매 시 포인트 활용과 보상이 가능하고 첫 가입 시 3만 에어로플랜 포인트를 제공해주며 보상은 물론 위탁 수화물이나 추가 무료 숙박 등의 혜택도 장점입니다. 캐시백 신용카드로 높은 적립률을 제공해주는 CIBC 디비든 비자 인피니트 카드가 선정됐습니다. 주류나 식료품 신용카드 1위는 비모 캐시백 월드 엘리트 마스터카드가 차지했습니다. 식료품에서 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쉘 주유 시 리터당 최대 7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용카드로는 RBC 아이콘 플러스 비자가 꼽혔습니다. 식료품과 식사, 음식 배달, 주유, 승차 공유,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연료 할인도 되며 연회비는 $48입니다. 새 카드 가입 시 포인트가 높고 보상이 좋은 카드는 TD 에어로플랜 비자 인피니트 프리빌리지 카드입니다. 초기 8만 에어로플랜 포인트를 받고 에어캐나다 구매 시 주유와 식료품, 여행 등에서도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또 넥서스 등록 시 신청 수수료가 할인되고 메이플리프 라운지 무료 이용은 물론 연간 6회의 전 세계 라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낮 12시 10분 온타리오주 노스역 중심지인 영스트리트와 보르것 에비뉴에 있는 공영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총에 맞은 남성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 지난 토요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토론토에 거주하는 31세 데본 브럼블 씨로 갱 조직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숨진 브럼블은 갤러웨이 갱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1월 포트 프랜시스에서 온주 경찰에 붙잡혀 불법 거래 약물 소지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브럼블이 사망하면서 올해 토론토에서 발생한 73번째 살인사건 피해자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 스카버로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여성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차고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오샤와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와 관련해 더럼 지역 경찰이 지난 일요일 10대 소년 4명을 체포하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인 이들 소녀 넷은 지난 6일 에리스톤 패스와 오카나간 패스에 있는 가정집에 불을 내 $200만 피해를 입혔으며 방화와 $5,000 미만 재산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돼 구금 상태입니다. 청소년 형사법에 따라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이날 현장이 담긴 대시캠이나 폐쇄 회로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자금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호텔과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숙박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2026년까지 14개월 동안 현재 6%인 숙박세를 8.5%로 올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는 $5,700만여 달러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월드컵 개최에 따른 예산을 납세자가 모두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월드컵 관광 특수에 따른 숙박세 인상은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숙박 세금 인상에도 여전히 3,850만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역 토론토 호텔 협회는 이른바 피파 수수료가 오히려 이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 특수 효과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는 2026년 열리는 북미 3국 월드컵 중 토론토에선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6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총선에서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 집계 결과 서리 길포드 선거구에서 신민당이 승리하며 과반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민당과 보수당 후보 표 차이가 27표에 그쳐 재검표가 예상되며 재검 이후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신민당은 과반 정부에 필요한 47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43개 선거구 승리를 확정지은 보수당은 켈로나 센터 선거구에서 신민당 후보를 38표 차로 앞서고 있어 이 지역도 재검표가 예상되며 보수당이 여기서 승리한다 해도 44석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녹색당은 2석 확보를 결정지었습니다. 두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시기와 재검표 방법 등은 법원에서 결정되며 신민당이 승리할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속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